기초단체, 의회 폐지론 다시 고개 들어. 의회가 시민의 대변기관이 아닌 집행부 하수인이 전락이 가장 큰 이유. 의원들 스스로 원칙을 무시하는 자격 미달에 자질까지 함량 미달. 정치에 나서려는 사람들은 진실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남보다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지, 내 마음속에 지역 주민이나 지역민을 위해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정치인으로 살아가기에 자질과 덕목을 잘 갖추었는지, 정무적인 판단을 잘할 자신이 있는지도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할 일입니다. 정치인의 최대 덕목은 인성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그 사람을 알려면 과거를 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당선을 위해 공천권자를 위한 정치 활동이 아닌 주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인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 지역 발전의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출산율 저하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이 소멸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당선을 위한 달콤한 공약보다는 2020년 후에 먹거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의 비전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과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열정과 실천 의지가 있느냐는 관건입니다. 지역 정치인의 마인드는 부모가 자식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그 이상의 애정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고 실천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과의 소통과 공감 능력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권력 남용이 아닌 상호 견제와 협력이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방적인 독선이 아닌 이해 당사자와도 소통으로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설득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 청렴성과 도덕성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임기 중 뇌물과 횡령 배임 등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 시절에는 누구나 도덕성과 청렴하다고 주장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부끄러움을 아는 정치인이 돼야 합니다. 여기에 화합과 통합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후보 때는 지지자와 반대자로 나뉘지만 당선 후에는 화합과 포용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성과 능력은 단기간에 만들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정치인이 되려면 오랜 기간 동안 정치 입문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검증을 받아 후보자로 성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자질은 필수고, 덕목과 인성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갖추면 좋으련만 순천시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이기심이 가득한 출세지향주의자들의 정치판이 아닌 주민을 위한 덕목을 갖춘 자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30여 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발전적 변화 등 다양한 경험이 축적됐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시간만큼 정치를 하려는 이들의 역량과 자질 또한 성장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투와 작은 권력 쟁취만을 바라는 순천시 의회 의원들을 바라보며 순천시의 앞날이 갑갑하기만 합니다. 중국 북송 때의 대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사마광이 말하기를 재주와 덕을 갖춘 사람은 성인이고 둘 다 없으면 우인이라고 말합니다. 덕이 재주를 앞서면 군자여, 재주가 덕을 앞서면 소인이란 뜻입니다. 무릇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서 소인을 얻느니 차라리 우인이 낫다고 했습니다. 사마광은 정치인 중에서 필요한 덕목을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그것은 재주 능력과 덕성품입니다. 정치인을 평가할 때 우선순위는 재주와 덕을 겸비한 인물로 성인이라 평하고, 그 다음으로 덕을 갖춘 자로 군자, 재주와 덕이 없는 이를 우인, 재주만 있는 자를 소인이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냐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권한입니다. 권리와 권한,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은 순천 시민들 스스로의 몫입니다. 기초의회는 그 지역 주민이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되어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 승인, 그리고 재정에 관한 사항을 통제하고,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를 통한 자치입법 기능과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행정의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그 제도적 역할을 다해야만 하는 위치입니다. 또 그 지역의 조례안 의결, 예산의 확정,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결과 각종 동의 승인을 하고, 집회부의 건의안, 결의안, 청원 채택과 질문질의감사조사 시 대안 제시도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조사, 자료요구 및 출석요구, 지방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분쟁 조정자와
민원 해결사로서의 역할도 마땅히 해야 하는 시민의 머슴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를 망각하고 시민들과 적대관계를 형성하고 오히려 집행부의 대변인이 되어 시민들을 향해 총칼을 들이대려는 행위들은 인간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인격 수양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 의원 행세를 하고 머리는 비어 똥만 가득 차 있는데 의원이라는 시덥지도 않은 완장을 차더니 일제시대 앞장이들 마냥 집행부 방패막이가 되어 스스로 나는 복종하는 개라고 자청하는 꼴사나운 형태들을 보니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제9대 후반기 순천시의회 강영구 의장이 상정 압박을 받아온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폐기물 처리장 행정사무조사 요구건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본회의장 입구 복도에서 본회의 보이콧을 하며 기자회견을 한 순천시의회 8명의 시의원들과 소각장 반대 주민들의 시위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강 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자 더불어민주당 서설란, 이영란, 정홍준, 김태훈, 신정란, 최현아 의원과 진보당의 유영갑, 최미애 의원은 본회의장 앞 복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설란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행정사무조사 접수 거부는 강영구 의장의 책임이 크다며 행정사무조사 요구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 일부는 본회의에 불참으로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면 강 의장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순천시 공공자원화 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 발의안에 서명한 순천시 의원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요구권 발의안에 뜻을 같이 하는 15명의 시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29일 오전 3국에 제출했었습니다. 하지만 강영구 의장은 부정적 검토안을 내세워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시의원 25명의 절반이 넘는 15명의 의지를 모아 제출된 행정사무조사권 요구 발의안의 접수 거부 사태는 1차적으로 요구한 접수에 사인을 하지 않는 강영구 의장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는 강 의장의 시의원들에 대한 업무 방해요, 시의회 직무유기라고 간주해서 강력 대처할 것을 천명합니다. 또 이번 요구한 접수 거부로 인해 빚어지는 모든 책임은 강영구 의장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 발의안에 서명한 의원 일부는 오늘 280일의 임시의 첫날 1차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하고 불참함으로써 강영구 의장의 불공정과 편파적 의회 운영에 강력한 항의를 뜻을 표합니다. 강영구 의장께 묻습니다. 왜 행정사무 요구 발의안을 거부한 겁니까? 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필요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 이번 전남도 감사건이 아니라도 평소 집행부 일달 행정과 빗나간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언제나 깨어있는 자세로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사무조사권 요구 필요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영구 의장이 취임식에서 밝힌 28만 순천 시민의 삶이 가까이에 있는 의회, 시민이 믿고 기대는 시민의 의회를 만들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돕겠다는 취임사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강영구 의장님은 공공자원화 시설 관련 행정사무 절차 발의 요구를 거부하는 결정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구 의장이 상정을 보류한 만큼 정치적 책임은 강 의장과 이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져야 할 문제로 나뉘고 있습니다. 공공자원화 시설이 여기까지 추진된 것은 사실상 순천시의회가 가장 큰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첫째로 폐기물 처리장 입지 선정위원회에 시의원 2명이 함께했습니다. 당시에 입지 선정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으면 바로 이의를 제기해야 함에도 침묵했습니다. 둘째로 폐기물 처리장 관련 예산의 승인을 전반기 정경 의장이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시가 폐기물 처리장 관련한 홍보, 용역 등등의 명목으로 쓴 천문학적인 돈은 모두 전반기 시의회가 승인한 것들입니다. 순천시 2023년 예산안과 2024년 예산안에 들어있는 폐기물 처리장 관련 예산을 승인한 것은 순천시의회로 시의원들은 책임지는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보당의 유영갑,
최미애 시의원이 연양들 폐기물 처리장 반대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턴 시의원들이 김문수 의원의 말 한마디에 돌변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하고 그 의장하고 그 약속을 했거든요. 보내기 전에 반드시 우리 그 시민들하고 두세 번 만나기로 했다 약속을 했습니다. 차일필이 누르고 본회의장이 오늘 시작된 거예요. 이거 시민 우려온 거 아닙니까? 순천시 의장입니다. 시의원도 아니고. 의장님 말이니까 믿었죠. 의장님 거짓말 하겠냐? 아, 잠깐만. 상정 안 하시고. 오늘 이거 보십시오. 시의장 빼고 24명의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이 있는데 그 중에 15분이 거실 상정을 했어요. 56%가 이 거실을 상정을 해달라고 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직권으로 보류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도 민주당, 그 다음에 그 각 정당 의원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한 건을 국회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직권 보류를 해버렸어요. 시의장이. 국회의장님은 그렇게 높은 사람이. 시의장이 직권으로 이걸 보류를 해버렸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시민들이 안 이걸 알아야 그렇습니까? 되는데 의원기자들이 안 써요. 순천 시민 28명 중에 56명의 의견을 무시한 거예요. 이것은. 아니 이런 오염 진단은 필요가 없어요. 순천시 광역소각장이 왜 필요해요? 순천시 쓰레기 발생량을 보십시오. 사건의 발단은 김문수 의원이 최근 전남도가 국가정원역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 이하 시민연대 측의 청구로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몇 가지 위법 사항과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강영구 의장에게 특위 구성을 권고하면서부터입니다. 이를 계기로 시민연대는 지난 7월 17일 순천시의회 의장실에서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특위 구성에 얘기하다 별다른 성과는 없었고 차후 23차례 더 만나기로 가진 바 있습니다. 시민연대 측의 주장은 전남도가 주민청구로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한 4가지 위법사항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과 가동 편성된 소각장 예산 집행중지 향후 소각장 관련 안건을 상정 보류 등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소추 중이거나 수사기 진행될 때는 자료를 요구해도 줄 수가 없을 뿐더러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근거로 강 의장은 판단하기 어렵고 특위 구성도 절차상 쉽지 않다라며 거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사특위 구성 여건은 정확하니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순천시 사무조사 조례나 또 여러 가지 회의규칙이나 이런 데 가이드라인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입법적인 또 어떤 법적인 이런 조례 이런 걸 합리적으로 준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명백한 거는 국회 국정조사도 마찬가지고 또 국정감사도 마찬가지고 이를테면 소추나 수사에 관여되는 이런 거는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후속 조치가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서류 제출 요구도 할 수도 있고 또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이렇게 딱 규정화되어 있는 거는 결국은 이런 어떤 사무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법률의 근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소추가 지금 제기가 돼 있고 또 지금 주민들은 추가로 또 지금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고 또 수사 중이고 이런 상황에서 한다는 것은 법리에도 안 맞고 또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전국의 어느 지자체를 봐도 이를테면 국회도 하다가 중단을 하잖아요. 근데 전국의 어느 지자체, 서울시나 다른 데도 다 소각장 폐기물 처리자 관련해서 갈등이 다 있어요. 갈등이 다 있어도 결국은 여러 가지 논의는 다 하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방의 어떤 의회도 있고 또 광역의회도 있고 다 있으니까 논의도 하는데 결국은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 중이거나 하면 하던 것도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논의를 중단하는
그게 지금 지금까지 저기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이런 모습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아예 무시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정말 합리적이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일반적인 저는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김문수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소송 제기와 특위 구성 및 행정사무조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소추와 결과를 지켜보자는 취지의 발언은 아예 시의회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의회는 무조건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저도 서울시의원 할 때, 예를 들어서 일부 시민들이 뭐 시끌시끌하면 해주는 겁니다. 특히는 왜냐면 시민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와서 얘기도 하라 그러고 또 공무원들 그 이상이 없나 이렇게 당연히 그러니까 의회는 그런 거를 자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시민들이 막 여기저기서 시끌시끌. 근데 저거는 지금 얼마나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들 생계를 거두고도 막 저거 하고 다닌다 저 정도 하면은 아니 저는 제가 진짜로 소각장을 반대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원론적인 찬성자잖아요 원래. 그렇지만은 아니 소각장을 반대해서가 아니고 소각장을 짓다 보면 거기에 뭔 좀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그 부분만 갖고 하는 거예요. 소각장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형님 진짜 이게 중요한데 이런 거 하나도 못 해보면 진짜 의회가 너무 힘이 없다는 반증이거든요. 특위도 특위 자체를 구성하는 거 자체를 못 해보면 도대체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도대체가. 아전 인수격으로 시민들이야 어찌되든 제 눈에 물 꽂히듯 자신의 이익들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독선적 사고를 지닌 지질 의심되는 일부 지방 의원들의 행위들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합니다. 어차피 소각장은 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야만 2030년 이후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시민들이 하소연할 곳은 시민의 대변기관인 의회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는 집행부의 대변인이 되려 합니다. 지금 순천에 돌아가는 정치판이 그렇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오리무중이란 단에 딱 걸맞다고 보여집니다. 짙은 안개로 인해 전후 사방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 각종 현안들을 놓고 암투 중상모략이 판을 치고 만수산 칡넝클 마냥 얽히고 설킨 정치 현안의 향방이 암중모색인 오리무중이라는 표현보다 더 적절한 전형이 어디 있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순천이라는 제로 섬지로 섬사회에서 살아가고 살아남기에 과연 종래의 가치관 방식으로 이어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은 누구에게나 뇌리를 떠나지 않는 절박한 사안입니다. 사문신의 폭이 날로 좁아지는 막다른 골목으로 인식되어 온 그간의 시계제로 상태서 안개를 걷고 일어설 새 의지를 미래지향적인 디딤돌을 찾자는 것입니다. 백지위인 백의종군이라 하듯 나를 버리고 마음을 비워 무심제로우로 돌아가자면 믿고 의지할 신뢰성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권력의 판 흔들기에 바람 잘 날이 없는 전국에 기여할 약방문이라는 것이 고작 임기응변의 눈속임으로 이어간다면 비생산적 시계제로의 의심만을 부추길 따름입니다. 판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언필징 시계제로에서 벗어날 오직 남은 길은 저간의 오판을 인정하고 살을 깎는 체질 개선에서만 시야가 밝게 트인다는 제로의 참뜻입니다. 5만 가지 의혹에 쌓인 짙은 숲속에선 산의 높이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나라 안팎에 드리워진 검은 안개를 거둘 수 있다 하미니 빛은 바로 믿음이 원천입니다. 지금까지 시사온 암뉴스 김근철입니다.